예, 서울MC의 한석표입니다. 국회에서 토론회 하니까 역시 기자들이 많이 오네요. 저희가 하면 미방이나 미래부나 방통위도 잘 안 오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 주제로 언제까지 토론을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이게 1999년에 기본료 40% 인하 저희 시민단체들 얘기했는데 지금 한 21년 지난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료 가입비 폐지된 것도 19년이 걸렸고 우리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원래 경제적인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이병태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경제의 한 축 아닌가요, 소비자가? 그 소비자가 요금 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게 정부에서 어떤 기능을 하든 그다음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인하를 하든 그런 것들이 시장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아침에 이병헌 교수님이랑 대담을 라디오에서 하고 왔는데 그때 말을 못한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몇 가지 아마 발제문에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장 실패로 볼 수 없다. 잘 나가는 시장이다. 왜 터치하려고 하느냐 이런 좀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카이스트 경영대학 다니면 낙제할 것 같습니다. 그 내수 기반 사업이라든가 내수 중심 사업은 시장 실패를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좀 일단 의문이 들고요. 현재 우리 이동통신 시장이 해외 사업자라든가 해외 투자자의 지분까지 제한하는 완전 보호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체 서비스가 없습니다. 물론 이동통신 3사가 있는데 내가 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전기를 써야 되나요? 그렇다고 일본의 뭐 NTT 도코모를 쓸 수도 없고 미국의 버라이즌을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국내 시장에 있는 내수 사업자들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그 포털 서비스든가 IT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국내 사업자들이 모두 같이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황은 이 특정 사업에 따라서는 많이 다르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의문되는 사안들 좀 제가 적어봤는데 대한민국과 똑같은 시장이 있는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동통신 시장 지금 이런 구조 단말기 유통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거의 90% 이상 되고 이렇게 독점적인 구조 그 다음에 이동통신 3사로 이렇게 고착화된 구조 그 다음에 사업자 간 순위 역전 현상이 안 일어나는 구조 이런 시장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장이 있어요. 비슷하게 저희가 비교를 할 텐데 멕시코나 이런 사례를 저희한테 막 멕시코는 뭐 1위 사업자가 70% 이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멕시코를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멕시코 이동통신 시장을. 그런 좀 의문이 있고요. 과연 우리가 비교할 만한 시장이 있는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비교점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꼭 시장이 경제 이론으로만 돌아가야 되느냐. 저희가 다 소비자들이 경제 이론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 것들이 그건 경제 이론을 무시한 거다 이렇게 해서 배척당하고 치부가 된다면 소비자들은 시장 상황에서 사업자가 내놓는 거에 대해서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그게 과연 건전한 시장인지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필수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필수품이 아닌가요? 여기 오신 기자분들도 만약에 집에서 핸드폰 안 갖고 나오시면 다시 뛰어 들어가시잖아요. 아니면 심지어 누구한테 갖다 달라고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리고 아까 안진걸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긴급 재난 문자 왜 그럼 휴대폰으로 보냅니까? 정부에서. 이게 필수품도 아닌데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긴급한 상황 전파를 왜 휴대폰으로 합니까?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물론 방송이라는 것도 있지만 항상 그런데 우리가 휴대하고 다니는 것들은 예전에 라디오를 많이 휴대하고 등산도 가시고 하셨지만 지금은 휴대폰을 갖고 다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품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시장 얘기를 자꾸 하셔서 그런데 주파수 경매에 인가받은 사업자 이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통신 3사하고 뭐 방송사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예요. 주파수 경매 자체에.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닫혀 있는 시장이죠. 이 시장에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 자료들이 2009년 시장 점유율 막 이런 자료가 나오니까 저도 좀 혼란스럽서 2017년, 2009년 자료를 좀 내미시니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혜택들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스마트폰, 저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하지만 피처폰들이 공급이 한때 중단이 됐었죠. 기본적으로. 이게 스마트폰 보급을 위해서 스마트폰, 피처폰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새 제품들이 안 나왔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가계소비 지출 중 통신비 비중 얘기하셨는데, 기기값이랑 통신비가 이제 포함된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 통신 서비스 요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대신 부가적으로 이제 지금 이동통신사들이 기계 단말기 파는 거,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요금 받는 거 이외에 부가 서비스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IP 다 사업자들이고요. 방송을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스크린 서비스들, 그다음에 포털 서비스를 갖고 있는 데들도 있었고, 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죠. 뭐 게임도 하고 음악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다 스마트폰, 핸드폰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자들이 그런 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건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업체 만들어서 이제 도전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아마 시각차는 뭐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도 소비의 가장 큰 축인 소비자들이 이게 좀 이상한 시장 아니냐, 비정상적인 시장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미쳤다고 이거 10년 동안 여기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운동 이거 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이걸 더 해야 되는지는 되게 의문입니다. 되게 지겨우실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이 기본료 폐지 관련된 부분도 솔직히 지금 예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야 할 것들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유물로 지금 남아있으니까 2G, 3G 기본요금도 있으니까 폐지하자. 근데 포지에서는 이게 어떻게 산정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뒤엉켜 있으니까 이것들이 계속 논점이 흐려지고 해결 방법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안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민단체들 소비자한테 얘기하는 거 2G, 3G 기본요금제로 기본료 폐지, 그 다음에 이거를 기본료를 징수할 근거가 이제 미약해지고 없어진 부분들 분명히 다 이해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없애자. 한 8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 그 돈 벌어서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시려는지 좀 그게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저는 사업자들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자들이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시민단체들이나 소비자들이 뭐 강압이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정당한 요구를 합니다. 합리적으로 시장 가격이나 조정이 안 이루어지니까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요구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요구들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들이 결국은 이제 총선이나 이런 때 공약으로 나오고 해서 결국은 이제 단발성 공약들로 결국 끝나게 되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본료는 2G, 3G부터 일단 폐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2G, 3G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5G 얘기하면서. 예. 뭐 지금 할 얘기는 많지만 저희 토론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